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이제 와서 한국인들에게 다시 회자되며 적지 않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발언이며 정확한 맥락이 파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이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일본을 한국에 다시 맡기는 게 어떠냐 하는 미국 대통령의 말 자체가 한국인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이겠죠. 또한 당시 미국 대통령 말이 지금과 아주 관련이 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와 과거의 짧은 대화가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으로 결정이 난 상황은 한국인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정학적 위치상은 물론이고 오랜 역사를 볼 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끔 주변국들에서 지진이 크게 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잘 없어 국가의 위치가 좋다고 합니다. 반면 많은 이들에게 일본이나 중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냐는 말도 동시에 나옵니다. 따라서 미국의 흐름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과거 존 F 케네디와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대화가 논란이 됐습니다. 펄벅은 대지를 집필한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로 케네디의 초청으로 노벨상 수상자 모임에 참가합니다. 그 자리에서 케네디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펄벅의 자서전과 같은 글에서 잠시 다뤄졌다고 합니다. 펄벅은 자서전에서 케네디는 당시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회상하며 자신이 한국에 대해 말하자 인상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펄벅에게 한국을 과거와 같이 일본에게 통치하게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자신의 재단을 세우며 봉사활동까지 자주 왔었던 펄벅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은 마치 미국이 과거에 영국 지배를 받게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케네디에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펄벅은 중국에 먼저 가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집필했지만 정작 자신이 마음에 둔 나라는 한국으로 나중에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중국에는 외면받고 한국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케네디의 이런 반응에는 발끈할 수밖에 없었고 케네디는 한반도 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펄벅이 아니었다면 정말 케네디가 일본 중심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질색합니다. 물론 케네디가 정말 무지해서 그런 질문을 단순하게 던졌는지 심각하게 펄벅의 조언을 구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자칫하면 그릇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과거 사실 자체가 한국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또한 케네디의 경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표현으로 미국인의 마음을 얻었으나 불행하게 임기를 마무리해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하며 좋은 대통령의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케네디조차 이런 시각이었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 얼마나 암울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점은 케네디 대통령이 현재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역시 케네디 대통령과 같이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정책을 구사할까봐 적지 않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친일 위주 정책을 구사하는 친일파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가 그러했으며 오바마의 한국 관련 외교 정책은 한국을 괴롭힌 면이 있습니다. 오바마는 8년간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을 같이 해오며 양 정상 간의 돈독한 관계 가운데 한국은 다소 배제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찬성하면서 한국에 불리하게 맺은 것은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신 대통령이 될 뻔했던 힐러리 클린턴 역시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은 분명한 친일적 색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한국을 더욱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일본을 곤란하게 자주 했는데 바이든은 그런 면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바이든 정부가 정말 친일적인 색인지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바이든은 한국 과거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낸 바 있으며 놀랍게도 존경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한국 민주화를 위한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해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83년 9월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의 한국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한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이든 당선인과 김 전 대통령은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이 두 정치인은 오랜 기간 긴밀한 인연을 맺었고 추후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에서 당선이 되었을 때 둘은 청와대에서 만나 넥타이를 교환하면서 오랜 기간 친구로서의 우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을 정도로 한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통령 자격으로 만나면서 한일 관계를 조율한 적도 있을 정도로 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반응도 오바마가 재선했을 때처럼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일본 소식통들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확실히 좋아하긴 하지만 다소 긴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통령 시절 바이든은 일본, 특히 아베 당시 일본 총리에 대해 강온 양면을 보여줬습니다. 2013년 12월 아베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을 때 바이든은 미국 정부의 강한 비판 표명을 주도했으며 사전에 아베에게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말기를 촉구하는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것은 한일 관계가 훼손될 수 있으니 아베에게 야스쿠니에 가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만났을 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에 안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을 아베에게 전했습니다. 내정 간섭 시비를 피하기 위해 직설화법을 쓰지 않았을 뿐 누가 봐도 한일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에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 대일 비판에 성봉에 섰습니다. 2014년 1월 18일자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한 미 국무부의 성명 원안에는 실망, disappointed 했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백악관 내 최종 조정 과정에서 실망 표현이 들어갔으며 그런 것을 주도한 것은 바이든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현재 일본은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는 벌써 총리직을 벗어나자마자 야스쿠니 참배를 2번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 역시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우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당연한 움직임이죠. 그러나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야스쿠니 참배를 질색하니까 이제 일본 내각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다가오면 올수록 스가 내각이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됩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제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면서 스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예정자는 그가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지는 않았으며 양국 사이에서 중재 행보에 치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일 관계 중재를 위해서 당시 아베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교섭 담당자가 된 바 있으며 그것은 부부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 상담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스가 내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것은 결례지만 그만큼 스가 내각이 바이든 행정부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마음을 사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아직 오바마 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의 행동은 미일 간에 처음 있는 일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같이 정상일 때는 그렇게 친밀하더니 트럼프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과거 케네디의 발언을 곱씹고 민주당의 색채와 오바마까지 엮어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한국의 외교 역량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10년 전과는 또 다르게 국제 무대에 진출하며 전 세계의 한국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이 과거보다 세를 불려나가려고 미국과 패권 싸움을 강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한국을 배제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오히려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집권기간의 절반가량은 미국 내 코로나 문제를 수습하느라 동북아시아의 문제는 한일 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일방적으로 편든다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어렵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의 동향을 살피며 그것이 한국에 미칠 손익을 급하게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오바마 정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으며 한국은 훨씬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그냥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고수도 아니고 별 의미 없으니 재미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을 하거나 하는 것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또 정치색이라고는 1도 없고 특히나 미국 선거 이야기고 한국 선거도 아니고 자본시장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소회이니 이 또한 다르게 또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트럼프 or 바이든. 시장 전문가들의 뭐 대세 의견은 현재까지는 트럼프에 쏠려 있습니다. 저도 당장의 추세만 보면 트럼프 쪽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임이 사실 실패를 하려면 지금까지 미국 선거 역사상 살펴보면 시장 붕괴가 있을 만한 실책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붕괴가 없죠. 지금 최근에 변동성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긴 하나 뭐 그건 대선 전에 자연스러운 뭐 변동성의 모양새고 시장 친화적인 트럼프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국민들 401k도 하면서 자본시장에 많은 자금을 넣고 있는 미국 시민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은 뭐 트럼프에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참 선거 전략을 잘 짜는 게 뭐 백인 서민 쪽을 위해주는 전략이나 미국의 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동시에 좀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했죠. 그 전에 힐러리랑 했을 때. 어쨌든 선거 결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은 우리가 뭐 관심이 없고 알 수 없다라고 정해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즉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시 당연히 대형 IT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올 것이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소비재 위주로 상승세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IT주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뭐 그 미국 증시 내에서 뭐 부동산, 에너지, 뭐 세부 섹터 별로 유권자 비중에 따라 다 다르죠. 뭐 셰일 이런 데는 당연히 트럼프 쪽이 좋을 거고, 어떤 그런 세부적인 건 제껴두고 큰 틀에서 IT와 소비재 요 정도만 잡아두고 여기서 나라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 트럼프 하면 법인세 인하 그리고 강력한 유동성이고 바이든 하면 일단 법인세는 인상하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라서 나름의 유동성 정책은 나올 듯 합니다. 누가 되던 유동성은 한 번은 더 풀릴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양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바이든은 분명히 트럼프보다는 친기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버는 돈 일부를 법인세 인상 즉 세금으로 낸다면 추정 EPS에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는 있겠죠. 뭐 다들 아시듯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할인율을 곱한 것인데 이 할인율은 금리랑 관련이 있죠. 저금리 기조에서 페드는 어느 정도 이 저금리 기조에 대한 약속이 있는 상황이고, 즉 할인율에 대해서는 일단 제껴두고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는 여기서 EPS를 법인세 인상으로 낮추게 되면 당연히 EPS 법인세 인상되면 기업이 버는 돈의 일부를 정부한테 준다는 의미고, 그러면 기업 가치가 당연히 EPS가 좀 낮아지니까 일부분 하락이 예상이 되죠. 즉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시 IT 위주의 전체적인 자본시장 랠리가 갈 거고 한국도 이에 동조를 일부분 단기적으로 할 겁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예상이 가는 부분인데 바이든이 되면 뭐 그러면 반대로 뭐 소비재가 급등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이 되면 결론적으로 IT가 더 떨어지는 거고 일시적으로 당연히 자본시장의 대형 악재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따라서 미국 시장은 뭐 크게 보면 뭐 한 달이 될지 뭐 일주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7%에서 많으면 10%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 같고, 당장 그날 당일에만 한 2%에서 3%의 언더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충격은 당연히 한국에도 이어지겠죠. 글로벌 밸류체인이 엮여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자, 미국 법인세가 올라간다. 근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미국 법인세가 올라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상대적인 투자가치 측면에서 미국 시장보다 다른 나라 시장이 조금이나마 상대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겠죠. 글로벌 밸류체인이 엮여 있으니까 다 같이 안 좋은 건데 미국의 법인세가 직격탄을 받으니까 상대적 가치 측면에서는 다른 시장이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즉 일시적인 하락은 미국, 한국 다 동조해서 올 텐데 여기서 한국은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물론 글로벌 경제는 서로 엮여 있으니까 한국도 동조하겠죠. 하지만 과하게 빠진다면 바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락은 공포를 부르고 시장은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보건 이슈 때 겪어보셔서는 알겠지만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보다 법인세 인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 빠지는 게 합리적이다. 만약에 그 가정을 하면 더 빠지게 돼 있어요. 10%든 15%든. 무조건 언더슈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에 단기적인 영향이 단기적인 이 차트가 지배당하기 때문이죠.
펀더멘털을 아예 무시하고 그게 인간의 공포 본능이고 거기서 이상하다. 아니, 물론 악재는 맞는데 나도 그건 이해해. 근데 이건 근본적인 기업의 경쟁력 대비 너무 심한데? 그리고 미국 법인세가 올라가는 게 이 기업의 EPS 성장률이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법인세가 올라가면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 여력에 좀 소극적이게 돼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한테 뭐 장비를 납품한다든지 거래를 잘하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은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가진 기업이. 그러면 그런 판단이 든다면,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 여력 대비 저평가돼 있고 자신이 정확히 그 기업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데 EPS는 무난히 성장하고 미국의 법인세 인상과 무관하다. 근데 이제 동조돼서 시장 전체에 의해서 언더슈팅을 한다. 그러면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씩 모아가면 될 거라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큰 틀에서 사람들마다 이제 전략이 달라지겠죠. 지금 변동성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모든 주식을 팔고 그러면 기다려라, 이건 아니고 이건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고 비중 조절 정도만 해주고 기다려야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 근데 그게 선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당선을 선반영한다 했는데 역으로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이제 그날에 이제 그 상승폭이 어마어마할 거고, 즉 비중 조절 정도만 하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지되는 상관관계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겠죠. 근데 자기가 좀 더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되는 쪽에 비중을 좀 더 두고 그 다음에 현금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자신이 트럼프가 될 거다, 이건 100%다. 확신이 만약에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IT 비중을 높이고 소비재를 일부 분산 투자해서 해지를 해주면 될 요인이고, 아니다, 나는 바이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확신을 계시는 분이 있겠죠. 뭐 얼마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채권과 같은 현금 자산 비중을 조금 두고 뭐 이제 소비재나 이런데, 그 다음에 IT 주도 해지용으로 분산 투자를 해두고 있다가 언더슈팅이 심하게 오면 한국 위주로, 미국도 물론 언더슈팅이 오면 당연히 투자하면 되지만 상대적 그런 법인세 가치 측면에서 적극 투자하는 게 언더슈팅 시점까지는 기다려야겠죠.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주주 3억 이슈도 이제 뭐 끝물이에요. 11월에 더 나오겠지만 팔 사람들이 꽤 많이 팔았다고 생각하고, 자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예측 못하겠다, 아니면 예측하고 싶지 않다, 운에 내 자산을 1도 맡기고 싶지가 않다, 뭐 대신 나는 예상 수익률을 낮추겠다, 뭐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바이든이면 뭐 하락을 좀 기다리면서 분산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좀 빛을 발하겠죠, 전략이. 트럼프면 이제 바로 따라 붙어야겠죠. 물론 당연히 기대 수익은 낮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미 스마트머니는 그거에 따라서 미리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어요. 그게 채권이 됐던 뭐 주식이 됐던 금이 됐던 아니면 현금이 됐던 때문에 그런 이미 그 스마트 포트폴리오, 스마트 머니가 먼저 움직인 상태에서 뒤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합리적입니다. 근데 뭐 저는 그게 절대 뭐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